오늘 난도질해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난도질해드렸던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한 번 더 난도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난도질해드렸던 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마음 따뜻하게 저게 무슨 뜻인지, 뜻을 다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이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했죠. 그냥 문법적으로 세 가지만 놓고 봐라.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 둘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 자동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다. 그럼 그건 불완전한 문장. 세 번째,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전치사 뒤에 그 목적어, 그 명사가 없이 전치사만 꼴랑 문장에 남아있는 그러한 문장이다. 그러면 그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제가 난도질 해드렸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은 다 이런 식의 질문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있죠. 관계사에서. 이거는 관계 대명사고, 이거는 관계 부사인데, 아니, 영어를 가르쳐 줄 거면 이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맞냐라고 알려줘야 영어를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만 일단 더 적어놓을게요. 네. 많이 나오죠? 이 명사가 전에 대신하고 봅시다. 자, 일단 이게 아주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다른 난도질을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개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관계사나 접속사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문장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의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명사 혼자 있는 거는 주어나 목적으로 오는 거죠. 주어나 목적으로는 명사가 혼자 있었죠. 처음에 품사 개념 봤을 때, 문장을 성분했을 때. 그리고 뒤에 그 밖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는 부사죠, 부사. 근데 부사는 혼자 오지 못하죠. 반드시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죠. 명사가 있으려면. 이래야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주어나 목적어는 반드시 뭐다? 명사다. 그리고 부사는 명사로만 된 부사는 없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이 완전해요. 있어야 될 주어 있고, 있어야 될 목적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이 문장에다가 명사를 부사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명사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얘 명사잖아요. 이 명사가 이 문장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한 문장일 경우에는 관계 부사가 끼어들어야지. 관계 부사가 끼어들어.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오시는 거는 부사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이 불완전해요. 즉,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여기 부사가 오면 그걸 완성시킬 수 없잖아요. 부사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요거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를 띄어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가 와야 이 부족한 주어 자리 아니면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를 채워서 이거를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아니,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맞는지 이래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건데,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뜻은 뭔지 상관없어.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이 자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뭐가 더 추가가 돼야지 완성되는 건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 배우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이겁니다. 어떠한 접속사 내지 관계사를 써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문장의 오형식.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서만 굉장히
이거 모르면 죽을 것 같이 다루고 있는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문장의 오형식을 통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보자면 우리가 이런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 형식인데 주어가 없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 형식인데 주어 내지는 보어가 없다. 불완전한 문장. 마찬가지. 3형식인데 둘 중에 하나 없다. 불완전한 문장. 4형식인데 요 셋 중에 하나가 없다. 불완전한 문장. 5형식인데 요 셋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사실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은 이 정도 수준의 것도 맞추지 못하는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아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완전한 문장에, 뒤에 있는 문장에 이 앞에 관계사가, 내인 접서가 어떤 게 가야 되냐. 그냥 추가적인 명사가 들어가냐? 아니면 이미 명사는 다 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있죠? 얘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을 하나의 절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의미적으로 이 두 개를 보면서 어떤 게 맞을까? 우리는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의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she was 한 다음에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은 그녀는 누구였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she was 뒤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그녀는 어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럼 얘가 나와요. who she was 그녀가 누구였는지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how she was 그러면 그녀가 어땠는지. 이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안 물어봐. 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같을 때, 얘가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면 확실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얘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복잡하잖아. 어떻게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적용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설명 못 해주잖아. 수학 공식이 안 맞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물어봅니다. 이 형식 안 물어봐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저는 사실 이런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이런 걸 가르칠 때,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긴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내신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영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건지 힘든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같이 가드려야죠. 야, 그거는 진정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의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거. 그 정도는 제가 좀 분류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문장의 5형식 중에 2형식은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형식, 3형식은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 타동사 뒤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4, 5형식입니다. 4, 5형식. 일단 5형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얘와 관련된 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똑같은 이유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잘 볼까요? 자, 보세요. She made happy. 이걸 보면 이거 하나 아셨어요. 얘 보세요. 명사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형용사가 나와요. 얘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죠? 무엇을 기쁘게 만들어라. 이거 이제 목조가 있었습니다. 이거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형식에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닌데 she made more happy인데 그게 빠졌구나.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뭐가 빠졌을까? 얘가 빠졌죠. 목적. 그래서 답은 얘가 된다. 그래서 5형식 또 3형식이랑 똑같이 이 보호에 대한 건 안 나오냐. 보호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단지 물어본 건 뭘 물어보느냐? 그렇죠. 이 목적과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공부는 좀 해줘야 되는 거. 그러려면 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딱 나올 때 얘가 2형식
문장의 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O 형식의 불완전한 문장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거적인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형식. 사형식은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이것을 얘에게 이거 해 주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자, 얘가 직접 목적이고 얘가 간접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간접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목적어가 빼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문법적인 접근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방을 샀다. 가방을 샀다. 근데 이건 아니야. 난 그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녀에게 가방을 사줬다 이런 말 하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거 어떻게 시험에 됩니까? 얘가 빠진지 안 빠진지 그걸 어떻게 시험에 내요? 시험 못 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She bought him. 그녀가 그를 샀어. 물론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 이게 둘 중에 어떻게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What she bought him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명사가 하나 빠졌을 텐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명사 빠지고 굳이 여기다 찾자면 직접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그녀가 그에게 사준 것이 되겠죠. 이게 답이려면 그녀가 그를 산 곳, 장소 이런 뜻이 되겠죠. 어디서 그를 샀는지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굳이 우리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그녀가 그를 샀어. 우길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구나. 그래서 답은 무엇이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주자면 이런 겁니다. 2형식, 3형식 문장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하면 되고 2형식은 절대로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형식, 5형식 중에 4형식도 간접 목적어와 관련된 건 안 물어본다. 빠지면 직접 목적어가 빠졌냐 안 빠졌냐 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5형식도 목적에 뭐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목적어가 빠졌냐 안 빠졌냐.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주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그리고 여기 부사에 만약에 전치사가 P죠. 이러한 형태의 부사가 얘 없이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문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어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나아가 관계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 푸는 재료기를 만드는 것인지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것인지 참 가끔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